안녕하십니까, 김영백입니다. 이렇게 엑셀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약 4시간에 걸쳐서 이 엑셀 동영상 강좌를 통해 초급부터 고급까지 꼭 필요한 기능과 중요한 기능들, 그리고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위주로 실용적인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엑셀이 뭔지, 그리고 엑셀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왜 전 세계의 모든 기업에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엑셀을 이용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엑셀에 대한 간단한 내용부터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은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엑셀의 특징은 3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3차원 구조. 뭐 여기에 나오는 워크시트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엑셀의 어떤 그 화면을 갖다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얘기는 엑셀은 어떤 파일이 있고 또 다른 파일, 그리고 다른 시트, 그러니까 시트라고 하는 거는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 간에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일 하나만 오픈시켜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연결해서 계산을 하고 합계를 구해내고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특징인 위지윅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보는 대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작업, 마우스를 통한 쉬운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수식 계산에는 엑셀을 따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편리한 수식 계산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차트 기능을 지원을 한다. 다 우리 강좌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개체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라고도 표시를 하는데 차트도 일종의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 엑셀 시트에 어떤 일반적인 문자나 수식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이나 클립아트, 그리고 차트 같은 이런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강좌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만 제 홈페이지 강좌에도 나와 있고 이 CD롬에 들어있는 브록 강좌에도 이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매크로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급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들 쪽에서는 이 비주얼 베이직 4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BBA를 많이 쓰지만은 일반 실무에서는 이 비주얼 베이직 이런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모르더라도 엑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뛰어난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2000부터 XP에 걸쳐 가지고 이제 점차 발전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IT 분야가 웹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는 상황에서 특히 XP에서는 엑셀 XP에서는 XML이라고 하는 Extend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이 랭귀지를 서포트함으로써 많은 인터넷과의 연결 기능에 어떤 그 큰 진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그 엑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 쓰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엑셀을 먼저 잘 하려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엑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오픈시켜 놓고 보면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틀리 좀 쉽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바둑판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여러 가지 칸들이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엑셀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인지, 지금 A1이라고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엑셀은 각각 그 화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이 마우스를 제가 여기를 클릭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보니까 A1이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죠. 엑셀은 이렇게 칸들로 구분이 됩니다. 칸들로. 이러한 칸 자체를, 그러니까 한 칸, 이런 칸 자체를 셀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수식 계산의 기본이 되는 어떤 단위들입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셀은 수식 계산의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내가 선택한 이 셀을 갖다가 여기에 그 주소를 갖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쭉 나가는 이게 행 번호거든요. 1행, 2행, 그 다음에 A열, B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로 딱 클릭해 놓은 이 부분 A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A열의 1행이다. 그래서 A1 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내가 클릭했더니 여기에도 똑같이 A1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 나중에 복잡한 계산을 하다 보면 일일이 A1부터 A7까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수식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범위를 정해서 특별한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 이름을 실제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훨씬 간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무런 이름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 주소가 그대로 여기 A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그 옆에 가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오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 빈칸들 이것들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이 뭐냐면요. 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A1 셀을 지금 선택해 놓고 1, 2, 3이라고 한번 타이프를 해보겠습니다. 1, 2, 3 그러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입력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똑같은 내용만 입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름이 수식 입력줄이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풍선 도움말로 스크린 TV 수식 입력줄이라고 떴죠. 네.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 1 더하기 2라고 했다. 그러면 실제 셀에는 3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여기 그쵸? A1 셀 이거에 대한 수식이 여기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수식 입력줄에서도 1 더하기 3으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도 바로 셀에도 직접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엑셀 작업을 하시면서는 여기 셀과 이 셀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여기 수식 입력줄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 실제 수식 계산을 하면서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식 입력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요. 밑에 보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와보시면은 시트 1, 2, 3 이렇게 시트가 있죠. 그러니까 셀들이 모여져 있는 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그러니까 종이라는 얘기죠. 이 하나의 종이가 있고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오픈했던 여기 book1이라는 파일인데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ook1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작은 단위부터 크게 한번 올라와 보면은 셀이 있고요. 하나의 셀, A1 셀, A2 셀 하는 셀이 있고 이 셀들이 한 장의 종이에 쫙 펼쳐져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그 시트가 또 시트 1, 시트 2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셀들이 모여서 시트가 되고 시트가 쫙 모여서 하나의 파일이 되는데 이 파일을 워크북이라고 합니다. 워크북. 그래서 셀, 워크시트, 그 다음에 워크북. 이게 이제 엑셀의 어떤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워크북 안에 다시 말해서 하나의 파일 안에 세 가지의 시트만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트는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고 그 시트 간에 연결시켜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듯이 3차원 워크시트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book1이라는 파일이 있고 book2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그 book1과 book2를 또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 간에도 3차원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시트 1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가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시트 2로 갖다가 옮겨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현재 시트 2가 하얗게 변하면서 내가 시트 2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트가 많아졌을 때 지금 이거는 시트 1, 2, 3는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시트 탭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시트 간에 이동을 하고 다른 보이지 않는 시트를 여기 시트 탭에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스크롤 바고요. 아래 위로 윈도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좌우 스크롤 바가 여기 있고요. 밑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게 여기 이 스크롤 바 이 화살표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하고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창 틀을 갖다가 고정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창 틀을 고정.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어떤 이름 해가지고 여러가지 데이터가 쭉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나중에 이게
이름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이 무슨 열인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창틀 고정을 딱 해놓고 아래로 계속 내리더라도 이 부분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일행은 행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타이틀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데이터의 정렬이라든가 또는 데이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뭐 위에 나오는 파일이라든가 편집 이런 것들은 다 메뉴들이고요.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여기 도구 모음도 마찬가지인데 엑셀 2000부터 들어서 이러한 여기 나오는 이 두 개의 화살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메뉴를 지금 도구 모음을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를 클릭하면은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메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밑에 메뉴 확장이 있죠. 그럼 조금 기다리거나 그 부분을 클릭하면은 전체 메뉴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는 저 기능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란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프로그램을 여러분 구매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MOUS 같은 이 엑셀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연습을 해두시고요. 참고로 그거는 도구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그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옵션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이거는 그냥 나중에도 알아보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런 셀들에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에 이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하기 전에 어떠한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할 수 있나 그 데이터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엑셀에는 문자 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요. 수치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식, 플러스 마이너스 등과 같은 이 연산 기호를 써가지고 실제 계산을 하게 되는 수식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 날짜와 시간 자료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자료. 그 다음에 논리 자료라고 해가지고 주로 함수를 사용할 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참이면 어떤 것을 표시를 하고 거짓일 때는 또 다른 것을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논리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 자료도 있습니다. 메모 자료. 그러니까 셀에 실제로 화면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어떤 이 셀에는 메모가 있다 라는 표시를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마우스로 그 셀을 가져가면은 이 입력된 메모가 다른 창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공식적인 자료 외에 이 어떤 메모를 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오픈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자기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자 자료는 여기 설명에서 나오듯이 수치 연산에서 제외가 되고요. 수치 자료는 일반적으로 1, 2, 3 같은 숫자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다음 수식 자료는 이 숫자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문자 자료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치면 이거는 수치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딱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문자 자료는 이 좌측으로 왼쪽 정렬이 되고요. 수치 자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죠. 셀에서. 그 다음에 수식 자료라고 하는 거는 수식 자료.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엑셀에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단순히 1, 2, 3 더하기 1, 2, 3 이렇게만 하면은 계산이 되느냐? 이상하죠. 계산이 안 되고 1, 2, 3 더하기 1, 2,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1, 2, 3이라고 쳤는데도 오른쪽 정렬이 안 된 걸 보면 이거는 문자 자료로 인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숫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플러스라고 하는 이 문자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엑셀이 왜 이 플러스를 연산 기호로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문자로 생각했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러한 그 혼란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엑셀에서 수식 자료는 반드시 시작할 때 는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는 해놓고 1, 2, 3 더하기 1, 2, 3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플러스가 문자가 아니라
이 저 더하기 기호가 이 연산 기호구나, 이렇게 엑셀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딱 쳐보시면, 네, 246이라고 하는 실제 이 수식 자료가 들어가서 오른쪽 정렬이 됐죠. 왜? 이 수식의 결과가 수치 자료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딱 가져가 보면, 여기 아까 배웠듯이 수식 입력줄에 실제 그 계산식이 나오더라,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어떠한 그 입력을 끝내는 방법이,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셀을 떠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입력된 상태가 아니에요. 커서가 깜빡깜빡 되고 있죠. 저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입력이 된 게 아니고 입력 도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이스케이프,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은 입력이 취소가 됩니다. 1, 2, 3 해놓고 내가 이 엔터 키를 쳐서 아래로 내려오든, 아니면 탭 키를 쳐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지든 저 셀을 떠나야 됩니다. 아니면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어디로 뭐 다른 방향으로 가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지만 자료 구조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만, 아무튼 저 셀을, 입력 중인 셀을 떠나야만 입력이 끝난다. 예. 그 사실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입력된 거를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지우는 거는 단순히 내가 지우고 싶은 셀을 클릭을 해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내용이 싹 지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거 1, 2, 3이 아니라 124였다. 그러니까 3을 4로 바꾸기 위해서 저기를 찍어놓고 그냥 치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다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새롭게 입력하는 것도 편하겠지만, 엄청나게 많게 이렇게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가운데 2가 아니라 3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만 바꾸면 될 것을 또 다 처음부터 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를 위해서 엑셀은 셀의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이 셀을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커서가 깜빡이면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를 3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엔터, 그죠? 그 셀을 떠나야 입력이 되니까.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은 이 수식 입력줄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고 해도 입력이 되더라. 또는 키보드를, 마우스를 잘 쓰지 않는 분들은 키보드에서 F2 키를 딱 누르면은 똑같이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자료가 있죠. 날짜를 입력한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만약에 8월 26일이다. 네, 8월 하고 슬러시 26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8월 26일 딱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 A6 셀을 딱 찍어보니까 여기에는 2002년 8월 26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되게 쉽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현재 날짜를 입력하려면요, 컨트롤과 이 세미콜론을 치면 됩니다. 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비주얼한 강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CD롬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강좌 파일, PDF 파일을 오픈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컨트롤 시프트하고 이 세미콜론 눌러보면은 현재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단축키가 다 제공이 되니까, 제가 단축키도 브록 CD롬에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니면 화면상에서 확인해서 많이 쓰는 기능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날짜는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입력을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뭐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저게 가장 표준으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자료 형태가 이 메모 자료였죠. 논리 자료는 여기서 그냥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함수를 배우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셀에, A2 셀에 123이라는 수치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우스 클릭을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축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단축 메뉴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윈도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이용해서 단축 메뉴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 고급 사용자라 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단축 메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생기는 이러한 메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메뉴들만을 간추려서, 그러니까 단축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으면은 그럼 다른 메뉴가 나타나느냐? 그렇습니다. 현재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도구 모음을 갖다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메뉴죠. 그죠? 내가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하거나 아니면 그리기 도구 모음을 내가 표시하거나, 이렇게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한 단축 메뉴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여기 B라고 하는 열 번호, 여기서 하니까 아까랑 좀 틀리죠. 열 너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반 셀에서 하니까 좀 틀리죠. 메모 삽입, 뭐 셀 서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셀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이 단축 메뉴,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이러한 메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좀 더 쉽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모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삽입에서 전체 메뉴를 표시해서 메모를 클릭해도 메모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써 마우스 클릭을 3번이나 했잖아요. 아니면 2번.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 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겠다 라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메모 삽입 바로 나오죠. 이런 단축 메뉴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엑셀을 하실 때 뭔가 좀 답답하거나 막혔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랬을 경우에는 도움말이나 책을 찾기 이전에 그 부분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이 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단축 메뉴에서. 자, 그러면 1, 2, 3을 A2 셀을 클릭해 놓고 메모 삽입 딱 클릭하면, 자,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이름이 나오죠. 김형백이라고 나오고, 이 수치, 네, 자꾸 지금 영어, 이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 이렇게 메뉴를 해놓고, 역시 메모를 지금 삽입하면서 이 메모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셀을 클릭하거나 하여튼 저 메뉴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셀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금방 메모를 삽입했던 A2 셀에는 오른쪽 부분 위에 그 셀의 오른쪽 위에 빨간색 점이 찍혀 있죠. 삼각형이. 이거는 메모가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가져가 보면 금방 입력했던 이 수치는 대략적인 수침, 이러한 메뉴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여러가지 많은 트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에 똑같은, 지금 선택한 부분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1이라고 친 다음에 컨트롤하고 딱 엔터를 치면은 동시에 1이 입력된다든지, 아니면 부분 이렇게 선택해서 이 부분만 선택된 부분에만 입력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엑셀 작업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하나의 팁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강좌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겠습니다. 엑셀 그 브로그로 포함된 강좌에서 좀 보시고요. 이렇게 엑셀 작업에서 어떤 셀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작업은 내가 이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범위 선택. 윈도우 작업에서는 이 범위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그 명령이 포함되는, 적용돼야 할 범위를 미리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3, D3, E3 이 세 개의 셀만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먼저 마우스로 쭉 잡아놓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싹 지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 엑셀에서는 이 C라고 하는 이 열 번호를 클릭을 딱 하면 C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행을 딱 클릭하면 3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3행에만 걸쳐서 다 전체적인 명령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트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여기 A라는 열번호와 1이라는 행번호 여기 바로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전체 셀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싹 지워버리면은 전체 셀이 다 지워지겠죠. 내용만 지워지는 겁니다. 메모는 남아있고. 그럼 내가 이 메모도 지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뭐가 안 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봐라. 대부분이 해결된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위에 메뉴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단축 메뉴를
이용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엑셀의 그 수식은 이 는 이퀄 사인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이 단축 메뉴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작업이 해결될 수 있다. 예,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엑셀 강좌를 통해서 어떤 예제로 사용하게 될 그러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제가 흔히 이렇게 모든 강의에서 예로 드는 게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이것은 좌우의 어떤 대칭이 딱 적합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기에 상당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 일단 A1 셀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타이틀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요. 어떤 게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을 이렇게 이름을 먼저 하고 이쪽으로는 국어, 영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이렇게 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이름을 이렇게 행으로 쓸까 아니면 이름을 열로 쓸까 라든가 이런 데이터의 구조를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제가 브록 강좌에 액세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액세스에 대한 그 단편 강좌를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세스 강좌를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필드 개념, 그다음에 레코드 개념, 그다음에 테이블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강좌를 통하시면 앞으로 이 엑셀의 어떤 자료 구조를 디자인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12지를 다 쳐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잠깐 한번 보실래요? 네. 간단하게 채워졌죠. 이게 바로 엑셀의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입니다. 자동 채우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값을 값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입력을 해놓고 여기 일반적인 엑셀의 마우스 포인트는 현재 보고 있는 이 큰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른쪽 아래에 어떤 셀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네모난 어떤 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 위로 마우스를 딱 가져가면 십자가가 얇아지면서 얇은 십자가로 바뀌었죠. 예, 저 상태가 채우기 어떤 그 포인터 상태입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링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해놓고 아래로 쭉 한번 긁어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채워질 아직까지 마우스를 떼는 건 아닙니다. 자동으로 채워질 그 값이 풍선 넣은 말로 바로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딱 떼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졌을까? 이거는 엑셀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윤계라는 12지를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이 엑셀에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준 건 아니고 엑셀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저렇게 자동으로 채워야 할 항목들을 갖다가 미리 저렇게 정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렇게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항목을 정의를 할 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내 입맛에 맞게끔 하는 방법, 정의하는 방법. 자, 도구에서 옵션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면 여기 보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게 쭉 채워져 있죠. 그러면 나도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채우고 싶다. 그럼 새 목록을 여기 클릭을 해놓고 목록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김영백, 김계동, 그렇죠? 하나하나의 항목은 반드시 엔터키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김계동, 김갑순, 홍길동 이런 식으로 엑셀 2000, 200, 2000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추가. 그럼 여기에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다시 다 지운 다음에 김형백을 갖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김형백
김계동 이런 식으로 쭉 항목을 지정했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보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당히 간단하죠. 예. 다시 이렇게 채워놓고요. 국어 점수를 뭐 이 사람이 20, 30, 40. 자, 이것도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칠 수는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샘플로 예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아래를 한번 제가 쭉 끌어볼게요.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점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점수가 줄어드는 걸로 10점씩 해놓고 다시 범위를 선택해서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는 문자를 채운 거지만 금방은 제가 숫자를 채웠죠. 숫자를 채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규칙을 가지고 채워졌을까? 예,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숫자 채우기에 대해서도 자동 채워지는 그 항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채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1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자동 채우기의 목적은 복사예요. 그런데 1이라는 이 숫자를 입력을 해놓고 채우기 핸들링 포인트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키보드의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표시가 생기죠. 떼면 없어지고 플러스 표시가 생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끌어보면 자동으로 1만큼 이렇게 이 숫자가 커져서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나는 2만큼씩 이렇게 커지는 숫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3, 그러니까 1과 3,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그래 놓고 1, 3을 다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해놓고 쫙 하게 되면 1, 3의 차가 2니까 계속 2씩 증가된 이러한 숫자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동 채우기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채웠다. 자, 평균은 잘못 입력이 된 거죠. 그럼 전체 범위를 잡아서 없애주고. 자, 이렇게 했더니 기본적인 성적표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성적표를 이쁘게 꾸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집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먼저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이쁘게 꾸미는 거니까. 자,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고 값을 병정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값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거는 과목 전체를 다 더해서 과목 수만큼 나눠주면 되죠. 그죠? 지금 국어 영어니까 국어와 영어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쓰는 수식도 다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반드시 는을 먼저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는 클릭을 하고 20 더하기 30 그죠? 나누기 2 그러면 연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누기 30 나누기 2가 먼저 되겠죠. 그럼 틀려지니까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국민학교 때 배웠나요? 초등학교 때? 뭐 아무튼 먼저 계산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가로로 먼저 국어와 영어 점수를 묶어주고 나누기 2를 하면은 25점 평균이 나왔죠. 예. 근데 아니 엑셀은 우리가 편리한 수식 계산을 해주게 한다는데 저렇게 뭐 계산기를 쓰는 듯한 저런 방식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의문이 상당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냥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드리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일이 생겼는데 국어 점수가 가외 국어 점수가 25점이더라. 바꿨어요. 그래도 이 평균은 똑같죠. 왜냐하면 20 플러스 30으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하실 때는 실제 셀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셀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다. 수식에. 명심하십시오. 엑셀의 계산은 수식의 값을, 그러니까 셀에 입력된 값을 수식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셀 주소를 입력하는 거다. 셀 주소. 그래서 는 해놓고 지금 갑의 국어 점수가 B3 셀이잖아요. 그럼 B3을 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마우스로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B3. 그 다음에 더하기를 쳐주고 그 다음에 C3이죠. 영어 점수가. 그 다음에 나누기. 역시 이렇게 되면 계산이 잘못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가로로 수식 입력줄에 가가지고
실제 셀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값으로 이렇게 B3, C3 이렇게 셀 주소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국어 점수가 20점으로 바뀌면은 자동으로 평균 점수가 바뀌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은 저렇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야, 엑셀은 이거 외에 그러면 이 자동으로 값의 이 평균 점수를 구했으면 을, 병, 정 이것도 자동으로 구할 수는 없는가?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자동 채우기가 있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동 채우기 핸들링 포인트를 만들어서 아래로 한번 쫙 끌어볼까요? 그러면 값이 맞게 나왔나요? 맞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B3 셀을 찍어보니까 여기 B3 플러스 C3 이렇게 값의 점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을의 평균 점수인 D4 셀을 찍었더니 B4와 C4 이렇게 을의 국어 영어 점수를 자동으로 얘가 상대적으로 셀 주소를 바꿔주면서 계산을 해내더라고 봅니다. 엄청 편하죠. 만약에 아래로 10,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일일이 다 치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일 위에 거 하나 구해놓고 채우기 포인트에서 쫙 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래로 10,000개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이거 채우기 포인트 만들어 놓고 아래로 끄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채워지더라. 예. 엄청난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가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수식들은 뭐 합계라든가 평균, 기타 등등 많이 이렇게 엑셀이 그동안 발전해 오면서 사용자들이 이거는 참 많이 사용할 거라 이러한 것들은 미리 수식의 집합을 만들어 놨어요. 엑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식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 수식의 집합, 다시 말해서 함수라고 그러죠. 펑션. 함수를 이용해서 다 지울까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저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 입력줄 옆에 fx라고 하는 이 도구 모음이 생깁니다. 이거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함수 마법사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엑셀 XP가 아니고 2002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구 모음에서 fx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내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그 셀을 찍어 놓고 이렇게 클릭해 놓고 fx를 누르는 겁니다. fx.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는 크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내가 어떤 함수를 쓸 거다라고 하는 함수의 범주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아래에 그 범주에 속한 함수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원하는 함수를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여기 아래에 함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러한 단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함수는 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통계 쪽에 있겠죠. 그죠? 평균을 내는 거니까 범주를 선택하고 average를 우리가 사용하려는 함수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해놓고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이 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의 평균을 구해라. 이러한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범위 선택, 이쪽에 있는 이 범위 선택 이 버튼입니다. 예, 범위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놓고 자, 실제로 값이 포함된 이 부분을 범위를 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값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B3부터 C3가 되겠죠. 하고 마우스를 떼고 다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값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수를 똑바로 지정을 했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25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채워 끌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똑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소가 바뀌면서 정확한 값을 찾아주더라. 예. 네,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이 강좌를 다 보시거나 하시면은 함수에 대한 개념이 더 많이 잡히고 자기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 함수들은 저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왜 는으로 시작하냐면 함수도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리지 해놓고 여기서 이 부분 범위를 쭉 끌어주면 되겠죠. B3부터 C3까지 해놓고 가로 닫아주고 엔터를 치면 똑같은 걸로 나오겠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손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수준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는으로 시작한다. 왜냐면 수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함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함수는 합계를 내는 겁니다. average는 평균을 내는 거고, 그 함수 이름도 실제 영어 단어와 크게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쉽게 좀 이렇게 필요한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록에 포함된 엑셀의 함수 목록에서 제가 중요한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다음에는 항상 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만약에 가로가 중첩이 되거나 하면은 그 가로의 개수는 항상 정확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그건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함수 가로 안에는 인수들이 들어갑니다. 그 함수에 따라서 필요한 인수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합계를 내고 뭐 평균을 내고 이런 것들은 범위만 정해주면 될 거고, 뭐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함수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적표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구해는 이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이 컴퓨터를 꺼거나 아니면은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 모든 데이터는 날아가게 됩니다. 이상하다.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날아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이런 자료들은 저장되기 전의 자료고, 현재는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램으로 불리는 이 메모리에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메모리는 휘발성이라서 컴퓨터를 끄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좀 더 정확한 얘기로는 이 북1이라고 하는 임시 워크북을 영원히 내 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단축 도구mom에서 저장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클릭하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제 다 보이죠? 보이듯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러한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이 윈도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열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 여기 저장 위치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내가 저장할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폴더라고 하는, 예전에는 디렉터리라고 많이 표시를 했던 C 드라이브라고 하는 하드, 아니면 D 드라이브라고 하는 하드, 이 피지컬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파일들을 다 한 곳에다 몰아넣어도 괜찮지만 그럼 나중에 정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여러 개로 나누어 놓습니다. 방들을, 그것들을 폴더라고 그러는데 그 폴더를 여기서 먼저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밑에 파일 형식, 기본적으로는 지금 엑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엑셀 통합 문서인 .xls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기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틀리게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뭐 C에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 D에 저장을 하겠다, 아니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내 문서에다 저장을 하겠다. 자, 여기서는 내 문서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예제 1 이렇게 정해놓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실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북1이라고 임시 워크북 네임이 나와 있었지만 이제는 예제 1.xls라고 하는 실제 파일 네임이 여기에 딱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윈도우즈 탐색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문서에 예제 1.xls 이런 파일의 크기가 20KB고 종류가 엑셀 워크시트고 워크북이고 수정한 날짜는 8월 24일 언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기 메뉴에서 지금 이거는 윈도우즈 탐색기 보기 메뉴입니다. 큰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 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자세히입니다. 자세히로 해놓으면은 여기 이름이라든가 크기, 종류 이러한 그 정렬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를 쉽게 빨리 정복하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이 윈도우즈 탐색기를 갖다가 자주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모든 파일과 네트워크 환경, 하여튼 모든 윈도우즈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윈도우즈 탐색기입니다.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요. 이제 어느 정도 엑셀을 사용하는 감이 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값을 찾아낸다든지,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엑셀의 사용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엑셀은 여기 뭐 파일, 편집, 보기 이런 메뉴들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제공하는 것들이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메뉴들이 바로 여기 도구나 데이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정렬, 필터, 부분화, 처음 들어보는 어떤 용어들이 많죠. 이것들은 바로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단순히 여기에서 어떤 계산만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데이터 분석. 그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급 부분에 가서, 중급 이상에 가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워크시트가 이것도 하나의 워드 프로세스처럼 이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편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완벽한 워드 프로세싱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집을 하는 가장 그 큰 단계는 첫 번째, 내가 편집을 적용할 부분을 먼저 범위를 잡는다. 그 다음에 서식에서 셀 서식에 가서 여러가지 뭐 글자를 굵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정렬한다든지 그러한 그 명령어를, 편집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적용할 부분에 범위를 정한다. 그 다음에 서식을 지정한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전체 데이터를 크기는 10으로 하겠다. 그래서 크기를 눌러서 폰트 크기를 10으로 조정해 놓고요. 글자체는 도둠으로 그냥 하겠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평균, 그 다음에 가을 병정, 이거는 제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오죠. 클릭. 가운데 맞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평균값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적표라고 하는 거는 큰 제목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 성적표 이 정도 길이에서 가운데로 보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셀에서 가운데로 보내는 거는 이 가운데 맞춤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전체 범위에서 가운데로 보내려면 여기에 있는 선택한 영역의 가운데, 다시 말해서 병합하고 셀들을 병합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4개의 셀을 선택했는데 이것들을 전체 셀 하나로 보고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해라. 그럼 가운데로 딱 맞춰졌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셀들의 구분, 선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저 선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전체 범위를 잡아놓고 여기에 테두리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테두리 그리기에서 모든 테두리를 갖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전체 테두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평균은 굵게 하겠다. 굵게. 그죠? 갑을 병정은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글꼴색이겠죠. 여기가 클릭해서 파란색 하면은 갑을 병정은 파란색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점수는 강조하기 위해서 뒷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채우기.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외에도 엄청난 방법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표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니까 글자 크기를 12로 하고 진하게 하자. 예.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서식을 지정하는 편집은 얼마든지 원하는 방법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원칙만 지킨다면 반드시 처음에 범위를 잡는다.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놓고 서식 명령어를 내린다. 예. 이 원칙만 지킨다 그러면은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구 모음만으로도 간단한 어떤 편집들은 가능하지만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서식 지정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시 형식은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맞춤. 그러면 오른쪽 맞춤. 그죠? 뭐 들여쓰기, 4칸 들여쓰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등장한 이 셀 병합하기. 이러한 기능들을 맞춤을 갖다 할 수가 있고요. 글꼴에 가면은 내가 뭐 글꼴을 여기서 선택해서 치소선을 둔다. 그럼 이제 이 글자 가운데로 수선이 하나 쫙 가지는 거죠. 또는 색, 그 다음에 뭐 글꼴 스타일, 크기 등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도 여기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셀,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셀의 무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셀의 무늬. 그 다음 보호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저 값을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셀을 딱 잠금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볼수록 많이 느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엑셀은 이렇게 사용자가 나름대로 하나하나의 셀들을 다 변경시킬 수 있도록 그 서식 지정을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서식을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나는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범위 선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서식에 가서 자동 서식을 갖다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서식. 그러면 다음 중에서 어떠한 서식을 적용을 시킬래? 그래서 이게 맞겠다. 성적표 구조에는. 그죠? 기본형 2. 이거를 클릭해 놓고 확인을 했더니 자,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 다시 서식에서 자동 서식에 가셔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바를 옮기셔 보면은 서식 없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적용됐던 서식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쯤에서 제가 이 선택의 어떤 중요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을 하실 때는 마우스로 쭉 끌어가면은 전체가 연속된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국어하고 평균셀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된 떨어져 있는 셀을 갖다 선택하고 싶을 때는 국어를 클릭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은 띄엄띄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엑셀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다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연속된 셀은 그냥 쭉 끌고 가고 마우스를, 불연속된 곳은 이렇게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네,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엑셀의 서식 작업은 이렇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워드 프로세서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대신 엑셀을 어떤 모든 문서 작업에 활용을 해보시면은 편집이나 서식 작업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서식에는요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하는 서식하고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알아봤던 자동 서식,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40점 이하라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뭐 90점 이상이라 그러면 굵고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등과 같이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러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틀린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이 셀들을 갖다가 범위를 선택하고, 이 작업은 범위를 선택하는 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지정하는 거죠. 셀 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된 셀의 셀 값이 작거나 같다. 그래서 30점 이하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서식이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낙제 스타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성적표를 갖다가 이제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거니까 50점 이상은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부 서식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다. 50점이죠. 여기죠. 50점. 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를 한다. 해놓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셀 값이 서식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서식이 지정이 되더라. 예, 이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조건부 서식은 3가지 이상의 조건을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다가 지정해서 하려면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을 하든가, 또는 if 함수를 써가지고, 그 if는 뭐뭐 하다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if 함수를 써가지고 여러 개 중첩된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그 셀 내에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내가 복사하려고 하는 셀들을 범위를 선택해서 이거를 편집해서 복사라는 메뉴를 갖다가 딱 클릭을 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 나오는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동시에 누르셔도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집해서 복사를 클릭을 딱 하면은 복사가 됐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셀들이 복사된 범위가 깜빡깜빡이고 있죠. 근데 복사를 했다고 해서 어떤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선택된 범위의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임시로 복사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여기 G3 셀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넣겠다. 그래서 다시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 붙여넣어졌죠. 아직까지도 메모리에는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역시 이 깜빡깜빡이는 메모리에 복사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붙여 넣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사 옆에 있는 컨트롤 C 같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로 쉽게 복사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금방 했던 작업, 이거를 이제 실행을 취소를 시키면은 편집해서 붙여넣기 취소, 그러니까 단축키가 컨트롤 G죠, Z.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 기능은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붙여넣기 취소. 그러니까 방금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방법은 컨트롤 G를 누르면 된다.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G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금방 했던 작업이 없어졌죠? 한 번 더 하면 그 이전 했던 작업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쉽게 이전 작업대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이전 작업에 돌아가는 게 한 가지 단계밖에 안 됐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단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단계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좀 더 강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사한 걸 갖다가 취소를 시키려면 Escape 키를 누르시고요. 자,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범위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마우스 자체만으로도 그냥 복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엑셀은 이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큰 십자가 모양인데 여기는 작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자동 채우기는. 하지만 선택된 범위 또는 셀의 외부로 가져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면서 사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사방향 화살표가 딱 나타나죠.
그죠? 어디를 가든 이 테두리 부분에 가져가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 플러스 표시가 생겼습니다. 그쵸? 플러스 표시가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곳으로. 그러면 이렇게 쉽게 선택한 부분의 데이터가 복사가 되더라. 그렇지 않고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끌고 가면 이거는 이동이 됩니다. 여기 있던 데이터가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은 엑셀 작업을 하실 때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이 붙여넣기나 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특정 범위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요 값만이 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값. 근데 나는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식 자체가 전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나타난 값만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렇게 성적표를 해서 아래로 복사를 하면요 평균의 25라고 하는 게 25라는 값이 복사가 된 게 아니라 여기를 찍어보니까 수식이죠. 그러니까 수식이 자동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평균 나와 있는 이 데이터만 복사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에러가 표시가 됐죠. 그죠? 무슨 에러냐? 여기 찍어보니까 B10에서 D10, C10 그러니까 이 부분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인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에러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복사한 부분을 자 편집해서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또는 컨트롤 C를 하셔도 되고요. 복사한 부분의 수식 전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서 A9 셀에 이 값만을 그대로 복사를 해보고 싶다. 수식 전체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갖다가 딱 클릭을 하면은 붙여넣기에 대한 옵션들이 쭉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복사하는 거지만은 나는 값만을 복사하겠다. 또는 서식만을 복사하겠다. 또는 메모만을 복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값만을 복사하겠다고 확인을 누르면은 결과의 값만이 여기에 붙여넣어진다. 그러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저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변조하거나 다른 곳에서 쓰기 위해서 가져갈 때 쉽게 고생하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획기적인 기능이 이렇게 행으로 옆으로 나가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그럼 복사가 되겠죠? 나는 이걸 다시 이 열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 아래로 1, 2, 3, 4가 쓰여지는 걸 하고 싶다. 그랬을 때도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행열 바꿈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어떤 거는 좌측 증렬이 되고 우측 증렬이 되고 이러는 거는 기존에 이 그 데이터가 여기에 있었을 때 서식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서식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서식에 관련된 기능 중에서 또 하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스타일이라는 기능입니다. 스타일. 그러니까 서식에서 보면은 메뉴에서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메뉴를 확장해 보면 예, 바로 이건데 이게 이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주 사용되는 서식.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면은 뭐 제목 같은 경우는 항상 뭐 글자 크기를 12로 하고 뭐 굵게 하고 기울여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동일하게 자주 사용하는 서식을 미리 그 엑셀에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지정을 해 놓고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꿀 때 범위를 선택해서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을 그 셀에 범위를 선택된 곳에 딱 지정을 해버리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굵게 글자 크기는 12 뭐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이 되는 거죠. 뭐 어떤 건지 대강 아시겠죠. 자 그럼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표준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준 이 서식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꼴이 11 크기에서 보통 스타일이고 글꼴이 도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글자를 12로 하고 굵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스타일을 미리 만드는 방법입니다. 빨간색으로 하게 된다. 자, 그러면 표준이라는 게 도둠체 12 붉게 빨강 이런 스타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이 글꼴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테두리나 무늬 보호, 이게 아까 우리가 서식 대화 상대에서 봤던 모든 항목들을 다 지정을 할 거냐, 아니면 딴 건 없애고 다 글꼴만을 지정할 거냐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미리 지정을 해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들은 전체가 다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한꺼번에 다 바꿔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러면 서식에서 스타일, 이것들은 지금 기본으로 엑셀에서 만들어져 있던 스타일이고요. 제가 표준 스타일은 좀 원래대로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럼 스타일을 내가 새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글자 크기 12에서 굵게 하고 밑줄을 실선을 긋고 싶다. 이렇게 바꿔놓고 딴 거는 뭐 적용시키지 않고 글꼴만을 지정하는 내 제목이라는 스타일을 갖다가 추가를 하고 싶다. 예, 추가를 딱 누르면 이제 내 제목이 적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 이름이 현재 이 셀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보시듯이 성적표라고 이제 굵은, 그러니까 내 제목이라는 스타일이 여기에 지정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정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엑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식 작업이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특히 MOUS 시험 같은 거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그리기 개체 또는 어떤 외부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엑셀 뭐 자체적으로 어떤 수식이나 이런 기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은, 관련이 없는 거지만, 엑셀을 문서를 하나의 워드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남들에게 전달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보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외부 개체를 삽입하는, 그리고 엑셀 자체에서도 그리기 개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셀 그리기 개체를 한번 이용해서 뭔가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먼저 그리기 도구 모음을 갖다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 모음이 지금 여기 현재 표준하고 서식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더 추가한다 그랬죠? 예. 기본적으로 여기 보기에서 도구 모음 가서 이렇게 그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까 마우스 단축키를 갖다가 오른쪽을 이용한 단축키를 배웠으니까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단축 메뉴에서 그리기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에 그리기 이 도구 모음들이 아주 종류도 많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클릭을 그 위에 각 도구 모음에 이제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풍선 도움말로 노란색이 탁 뜨기 때문에 내가 직사각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구나. 그죠?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기 개체를, 딴 것들은 다 비슷해요. 하는 방법이 다 동일한데 이것들을 이제 그 원리만을 아시면은 딴 것들은 다 그 그리는 종류가 틀리다 뿐이지 하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원리냐? 내가 먼저 클릭을 합니다. 내가 그릴 거를 현재 직사각형이니까 클릭을 딱 해놓으면은 이 선택된 이게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벌써 바뀌었죠. 그죠? 원래의 두꺼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뭔가를 그릴 수 있는, 개체를 삽입할 수 있는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셀이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셀에 딱 맞춰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만큼 뭐 그린다, 이만큼 그린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Alt 키를 누르면서 그리면은 반드시 셀에 정확하게 맞추면서 그려지게 됩니다. Alt 키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딱딱 셀에 맞춰서 그려지죠. 그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정확한 사각형, 정사각형, 아니면 정원, 이런 식으로 정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 점이 딱딱 찍혀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이게 엑셀 상태가 아니라 엑셀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메뉴들도 벌써 다 틀려집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데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은 선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가면 아까 이동하는 그 마우스 포인트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딱 클릭해서 뭐 아래로 끌고 가거나 정확하게 끌고 가고 싶으면 역시 Alt 키를 눌러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오브젝트 포인트가 이렇게 이 외부에 찍히게 되죠. 그죠? 각마다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이때 크기를 정확하게 줄이고 싶으면 역시 Al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 더 키우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엑셀 2000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 엑셀 삽입된 오브젝트의 개체의 그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찍혀져 있는 이 부분을 딱 가져가면 360도 회전시킬 수 있는 모양이 되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떤 방향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 상자를 하게 되면 가로 텍스트 상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셀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 텍스트를 글자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 너무 크니까 줄이고 싶다. 이렇게 똑같이 오브젝트니까요. 선택을 하면은 여기 8개의 점이 생기죠. 오브젝트 포인트가 생기는데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그 변두리에 가져가면은 변에 가져가면 이렇게 딴 데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현재는 지금 이 텍스트 인풋 박스하고 이렇게 사각형하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삽입이 돼 있는데 이 삽입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좀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이거에 대한 어떤 서식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네. 뭐든지 내가 선택한 곳에서의 마우스 포인트가 위치한 곳에서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단축 메뉴로. 자, 그러면 여기 사각형을 선택해 놓고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축 메뉴가 좀 많이 틀리죠. 그죠? 여기서 도형 서식을 가보면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이 도형을 선택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색과 선 채우기 지금 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안 돼 있는 거죠. 아무 색도 채우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채워보고 싶다. 투명도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60%로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뒷부분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도를 60%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삽입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삽입하고, 그 삽입한 거를 위치를 적당하게 이동하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으면은 사실 엑셀에서의 개체 작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차트는 이 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다뤄야 되는 거죠. 네,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개체 외에도 엑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설치할 때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은 클립보드라는 게 클립 아트라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클립보드는 메모리 일종이고요. 클립 아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고가의 어떤 그 그림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래쪽에 클립 아트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은 처음에 실행하게 되면 오거나이저가 실행이 되면서 아마 그 클립 아트로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들을 하드디스크에서 찾겠느냐, 뭐 나중에 하겠느냐 이런 옵션을 줍니다. 지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이런 항목이 나타났죠. 아마 엑셀 2000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클립 오거나이저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립 오거나이저가 딱 나타난 삽입하고 싶은 그러한 그 클립 오거나이저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예, 지금 제가 화면 자체를 이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좀 끊기는 경향이 있는데 뭐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싶다. 그럼 이제 분류해서 사람, 개인을 딱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클립아트가 있죠. 자, 여기서 삽입하고 싶은 거에 클립아트를 클릭해서 자, 복사를 해둡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트로 돌아와서 네, 시트로 돌아와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간주가 된다는 거, 클립아트도.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사람을 집어넣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했던 것처럼 자, 도형이겠네요. 도형을 클릭해서 설명선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말하는 모양의 설명선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의가 돼 있거든요. 여기 설명선에서 이 사람은 이제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맞으니까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예, 엑셀 쉽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범위를 잡아서 너무 크니까 한 9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고 크기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수에 잘 삽입이 되면은 발표 효과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 클립스 온라인을 클릭해 보시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웹사이트에서 최신 클립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초급 강좌는 거의 끝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이 정도의 어떤 개념이 지금 서서히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함수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차트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손을 안 댔지만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엑셀은 이 정도의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항목이 인쇄하는 거예요. 프린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프린트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프린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의 특징인데 아까 우리가 엑셀의 특징을 살펴볼 때 위지윅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쇄 미리 보기에서 보는 대로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적표 간단하죠? 간단한 데이터가 어떻게 인쇄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인쇄가 될까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맞으면은 여백을 조정해 주시고 뭐 머릿말과 꼬릿말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기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려면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이제 크게 보이죠? 확대가 됐죠? 이 상태에서 여백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여백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게 지금 전체가 A4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용지도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는 머릿말과 꼬릿말이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아래 여백과 여기는 위에 여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머릿말과 꼬릿말을 어떻게 삽입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여백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여백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여백 조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 설정이라는 단추를 눌러보시면은 페이지부터 시트 탭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기 전에 페이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용지가 A4지가 아니라 뭐 레러지다. 그럼 바꿔주시고 뭐 확대 축소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지에 비해서 데이터가 너무 작으니까 뭐 확대를 한 150% 해서 하겠다 등과 같은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백이라는 탭에서는 여러분이 뭐 위쪽 아래쪽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거에 대한 여백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페이지의 가운데로 세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페이지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인쇄가 되더라. 그죠? 예, 뭐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옵션이니까요. 머리글과 바닥글에는 뭐 머리글은 주로 어떤 제목이 들어가죠. 그죠? 머리글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뭐 가운데쯤에 아니면 오른쪽에 이 파일에
파일 이름을 집어넣겠다.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가운데다가 여러분이 클릭을 해놓고 이렇게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엑셀 연습, 그다음 파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바닥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몇 페이지 중 몇 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페이지 중 1페이지다. 이렇게 해서 여기 머리글과 바닥글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때서야 여러분이 인쇄를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프린트를 골라주시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린트를 골라주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프린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엑셀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는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설정을 다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선들이, 셀 구분 선들이 실제 프린터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것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엑셀 초급 강좌의, 엑셀 동영상 초급 강좌의 마지막으로 서식 파일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식 파일은요, 템플릿이라고도 하는데, 미리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류에. 다시 말해서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빠진, 그죠? 실제 데이터가 빠져 있는 이 틀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식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막 서식을 다 지정해 놓는 거죠. 내가 뭐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매월 사용하는 성적표니까 이렇게 서식을 미리 다 꾸며 놓고, 이걸 갖다가 단순히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엑셀 서식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 파일로 저장하면 딴 사람들도 오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틀에다가 데이터 내용만 끼워 넣게 되면 간단하게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식 파일은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어떤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더 어떤 진보된 기능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내용을 알 필요 없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할 수 있게끔 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매크로를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실 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엑셀 통합 문서 XLS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파일 형식을 서식 파일을 해놓고, 그러니까 서식 파일은 확장자가 XLT입니다. 네. T는 템플릿의 약자겠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해서 딴 사람들에게 배포하시면은, 딴 사람들은 이 문서를 오픈해서 저 형식대로 쭉 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이 엑셀 통합 문서로 배포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엑셀 그 템플릿 서식 파일에는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을 통합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게 엑셀 서식 파일인지 미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서식 파일을 갖다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요, 엑셀 XP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새 통합 문서라고 하는 이 그 프리뷰 페인이 보이지만, 엑셀 2000까지는 새로운 그냥 대화 상자가 하나 오픈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일반 서식 파일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 형식, 뭐 어떤 형식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한번 열어볼까요? 확인을 누르면은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한 이 서식 파일에는 이런 그 매크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안 함을 클릭하고, 뭐 메모, 어떤 건지 아시겠죠? 미리 이렇게 형식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데이터만 새로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템플릿, 서식들이 미리 지정이 돼 있고, 실제 그 계산되는 값까지 미리 이렇게 수식이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데이터만 입력함으로써, 여기 보세요. 수입을 클릭했더니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고, 지출을 클릭했더니 이런 수식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항목 양식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딴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공통된 규격을 요구하는 회사나 이런 데서 서식 파일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초급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중급 강좌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더 이 고급 수식과 그 다음에 어떤 차트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다루는 방법들, 그리고 함수 강좌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급 강좌까지 따라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급 강좌에서 뵐게요.